조선을 고려의 강력한 군사력을 물려받은 국가로 인식하였습니다. 고려 인구는 약 500만 정도에 불과했지만 20-30만 규모의 대군을 동원하여 북방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밀리지 않는 동북아의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 조선 초기 6-700만, 중기에 인구가 이미 1000만을 넘어섰던 조선은 고려보다 더 많은 군대를 동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특히 고려가 당시 세계 최강의 전투력으로 동아시아를 휩쓸던 거란의 10만 기병을 귀주대첩에서 거의 전멸시키고, 그 여파로 군사력이 약화된 거란의 요나라가 송나라를 침공하지 못해 중국이 무사했던 경험으로 인해 중국인의 뇌리에 고려는 군사 강국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고, 이러한 역사 인식은 오늘날 중국인들이 보는 드라마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을 정도인 것이죠. 그러므로 명나라는 고려의 후예인 조선이 당연히 그 강한 군사력을 이어받았을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중국도 두려워한 대규모 왜구를 격파한 국가였습니다. 왜구는 명에게도 큰 골치였는데 중국의 동부 해안에 상륙하여 중국을 지속적으로 유린했으며, 한때 내륙으로 깊숙이 침투해 영토까지 점령해도 중국이 손을 쓰지 못하는 등 왜구는 중국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고려 말기에 한반도를 침공한 대규모의 왜구는 단순한 해적 수준을 넘어 무기와 갑옷으로 무장하고 중장 기병까지 동원하는 정규군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왜구들은 최영, 이성계 등 고려의 명장들에게 차례로 박살이 나며 전멸하거나 일본으로 도주하여 끝내 고려는 왜구들을 완전히 격퇴하였습니다. 즉, 명나라도 쉽게 제압하지 못한 왜구를 고려는 외부의 군사 원조 없이 자력으로 모두 극복했던 것이고, 그 전쟁의 영웅들이 세운 국가가 조선이었던 것이죠. 중국의 영토를 힘으로 점령한 국가였습니다. 고려 말기 공민왕은 기병 5천과 보병 1만으로 요동성을 공격하고 점령하여 우리 민족이 발해 멸망 후 약 500년 만에 다시 요동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비록 군량 부족으로 철수하지만 그로부터 약 20년 후 고려는 다시 5만의 정병을 보내 요동 공격을 시도했고, 비록 위화도 해군으로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고려의 뒤를 이어 건국된 조선이었기에 중국은 여전히 경계를 풀 수 없었던 것이죠. 역사상 최대 규모의 왜구를 격파한 해군력을 가진 국가였습니다. 고려는 고려 말기 침입한 대규모의 왜구 선단을 서해의 진포해전에서 박살내는데, 이때 왜구의 선단은 500척에 달했으며 이는 한반도와 중국을 괴롭힌 왜구 역사를 통틀어 가장 대규모 선단이었습니다. 이에 고려는 약 100척의 군선과 화약 무기를 동원해 이 대규모 왜구 선단을 초토화시켰는데, 즉 고려는 해전에서 세계 최초로 강력한 환포를 사용하는 국가였으며, 그 기술과 해군력을 이어받은 조선도 초기에 왜구의 침입에 대비해 5만의 대규모 해군을 보유하였고, 이러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고려 말과 조선 초기 총 3번의 대마도 정벌을 감행했던 것이었죠. 이러한 대외 원정은 강력한 해군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고, 이처럼 강한 해군력을 동원해 마음만 먹으면 서해를 통해 명의 수도인 북경을 바로 위협하는 것도 가능했던 것이죠. 여진족이 조공을 바치는 국가. 여진족은 과거에 금나라를 세우고 당대 최강의 국력을 자랑했던 거란의 요나라와 한족의 송나라를 차례로 멸망시켰던 강력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기에 명대에 와서도 여진족에 대한 경계는 지속되었고, 명나라 군대에는 적군의 수급을 가져올 때 몽골족의 수급은 1급, 여진족의 수급은 2급, 왜구는 3급, 한족 반란군은 4급으로 나누어 포상하였을 정도로 여진족을 크게 경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후에 명나라는 여진족에 멸망하게 되죠. 그런데 고려는 그런 여진족을 공격하여 동북 구성을 쌓으며 영토를 넓히고 있었고, 조선도 여진족을 수시로 공격하며 사군 육진을 개척하는 등 조선은 여진족을 자신의 영향력 하에 두면서 조공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진도 명나라 영토는 약탈해도 조선을 약탈할 생각은 감히 하지 못했는데요. 세조실록에 따르면 1466년 여진족이 명나라 여동 지역을 약탈하고 이어서 조선 영토로 들어가 약탈할 계획을 세웠지만, 다수의 여진인들이 조선의 군사는 사나워서 중국 여동과 비교할 수 없다고 반대하여 조선 침입을 그만둡니다. 이런 점에서 조선이 명의 여동지역 군사력이나 여진족보다는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보았던 것이죠. 일본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는 국가였습니다.
명나라 시절인 1523년 지금의 중국 닝보 지역에서 영파의 난이 일어나는데, 이는 명나라와 서로 무역하려는 일본 다이묘 세력들이 중국 닝보 지역에서 서로 다투다 결국 명나라 관리를 살해하고 이 지역 중국인들을 상대로 살인과 약탈을 벌인 후 배를 타고 일본으로 도주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배를 타고 도주하던 일본인들이 표류하다 조선의 황해도에 도착하는데, 이들은 조선군에 체포되었고 조선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이들을 명나라에 넘겨버립니다. 이때 명나라는 조선이 일본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고 일본인들을 압송하는 것을 보고 조선의 군사력이 일본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조선을 무시하지 못한 명의 정책은 무엇이었을까요? 명은 조선의 군사력을 경계했으며 지속적으로 견제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중국의 명태조실록을 보면 명을 세운 주원장은 조선을 매우 경계했는데, 조선을 군사강국인 고구려와 고려의 후예로 보며 조선이 요동에 영토적 야심을 품고 명에 대항하지 않을까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건국 초기에 명나라 영토인 묘동 지역 정벌을 추진한 정도전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고, 정도전을 명나라로 압송할 것을 조선에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비록 정도전은 명나라로 소환되지는 않았지만 명나라와 밀약이 의심되는 이방원의 칼에 결국 제거되고 말았죠. 그리고 명나라는 조선의 군사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조선에게 말을 요구합니다. 당시의 말은 현대의 탱크나 기갑차와 마찬가지인 기병 양성의 필수적인 전략 자원이었고, 정근대 사회에선 생산량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죠. 결국 명은 조선의 말의 대가로 돈을 지불하기는 했으나 소중한 전략 자원인 말을 가져가며 조선의 전력 약화를 노렸던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기병 1명은 보병 10명을 당해내는 막강한 전투력을 발휘하는 병종이었고, 조선의 신하들은 명나라로 유출되는 말 때문에 기병의 전력 약화를 걱정했을 정도였죠. 그리고 당시 조선군만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편전이었는데, 편전은 일반 화살의 절반 이하 길이로 날아오는 게 빨라 보이지 않고 사거리는 두세 배에 관통력도 매우 강했습니다. 고려사에 따르면 편전은 고려말 홍건족, 원나라, 여진족과의 각종 전투에서 크게 활약하여 주위 국가들이 편전을 두려워했는데, 명나라도 어떻게든 편전 제작과 사용법을 알아내기 위해 조선에 그 비법 전수를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명나라는 건국 초기의 조선을 동북아 지역에서 일본, 여진, 명의 요동군을 능가하는 가장 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로 평가하였고, 비록 조선과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지만 언제든 조선이 자신들을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명의 조선에 대한 이러한 경계심은 약 200년간 지속되다가 임진왜란이 발발하며 일본군에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조선을 보며 명의 인식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건국 초기에 군사 강국으로 평가받았던 조선의 군사력이 약해진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